모든 스포트라이트 뒤, 열광적인 군중 뒤, 그리고 모든 잡지 표지 뒤에는 세상의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통, 용기,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HIV와 AIDS는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음악, 스포츠, 문화계의 가장 빛나는 스타들 중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영향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용기를 기억합니다.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잊을 수 없는 7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1. 프레디 머큐리. 퀸의 목소리, 록 콘서트를 오페라 홀로 변모시킨 전설, 그리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경기장을 열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남자.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으면서도 벨벳 같았고 보헤미안 랩소디와 We Are the Champions 같은 앤썸들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서 프레디는 세상의 마지막까지 알지 못할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1987년 그는 AIDS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중에게 알리는 대신 그는 건강이 악화되는 동안 퀸의 가장 강력한 곡들을 녹음하며 음악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곡은 그가 거의 서 있지 못할 때 녹음되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비할 데 없는 힘으로 울려 퍼졌던 The Show Must Go On 이었을 것입니다. 1991년 11월 23일 프레디 머큐리는 마침내 소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AIDS를 앓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뒤 그는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삶보다 더 위대해졌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침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빛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AIDS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음표, 모든 걸음, 모든 불가능한 고음으로 AIDS를 정의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그저 마지막까지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멸에 잊을 수 없는 록의 신처럼 무대를 떠났습니다. 2. 매직 존슨. 1991년 11월 7일 스포츠 세계는 얼어붙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전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농구 코트를 밟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레이커스에서 은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직 존슨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 자신감, 성공의 구현체였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HIV는 항상 수치스러운 속삭임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새로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NBA를 지배했던 미소 짓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이 발표는 문화적 지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울었고 매직의 삶이 끝났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매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웠습니다. 조기 치료, 끊임없는 낙관주의,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추진력으로 그는 자신의 진단을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매직 존슨 재단을 설립하여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인식, 예방,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으며 HIV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매직 존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은퇴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HIV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지만 용기와 믿음, 그리고 결단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 이지-E. 갱스터 랩의 대부,
컴튼 출신의 거리의 예언자, 그리고 NWR의 공동 창립자. 그의 거친 가사는 거리의 분노, 현실, 그리고 반항의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그는 무적의 존재였고 허세로 가득 찬 업계에서 강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초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식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간 후 이지인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AIDS에 걸렸습니다. 힙합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질병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던 문화에서 이 소식은 마치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진단이 공개된 지 불과 일주일 후인 1995년 3월 26일, 이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겨우 30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음악 산업을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HIV와 AIDS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헤드라인이 아니라 랩계의 한 사람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지인은 디스트랙을 발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침묵과 낙인 아래 묻혀있던 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지희의 삶은 시끄럽고 반항적이며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한 세대 전체가 멈춰서서 귀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음악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바꾸었습니다. 사 라이언 화이트. 그는 록스타도, 영화 아이콘도, 운동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디애나주 코코모 출신의 아이였습니다. 스케이트 타기, 음악,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984년, 겨우 13세의 나이에 오염된 수혈로 HIV에 감염되면서 라이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AIDS는 이해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진단 소식이 퍼지자 그의 학교는 그를 학교에 못 오게 하려 했습니다. 부모들은 항의했습니다. 친구들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실을 압도했고 라이언은 무지와 낙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과 그의 어머니는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서히 미국은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HIV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엘튼 존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의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이언의 조용한 용기는 국가적인 운동으로 변모하여 가정, 학교, 병원에서 질병이 인식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슬프게도 1990년 4월 8일, 라이언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겨우 18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려 통과된 라이언 화이트 샤아르 법은 그 이후 HIV, AIDS를 앓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용기는 AIDS와의 싸움을 영원히 재편했습니다. 아서 애쉬, 코트 안팎의 챔피언. 그는 US 오픈, 윈블던, 호주 오픈에서 우승한 최초의 흑인 남성일 뿐만 아니라 한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폐쇄적이었던 스포츠에서 존엄, 지성, 그리고 조용한 강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라켓을 든 그의 우아함은 장벽을 허물었지만 그의 가장 큰 싸움은 라켓 없이 찾아왔습니다. 1988년 아서는 심장수술 중 오염된 수혈로 HIV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거인들을 상대했던 운동선수가
이제는 두려움과 낙인에 쌓인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쉬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교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플랫폼을 동정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AIDS 퇴치를 위하나서 애쉬 재단을 설립하고 의회에서 증언했으며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앞에 서서 연민과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서브와 같은 정확성과 힘을 가졌지만 이제 그의 상대는 무지였습니다. 1993년 2월 6일 아서 애쉬는 AIDS 관련 폐렴으로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기장들은 그의 이름을 따랐고 동상들은 그의 용기를 기리며 그의 목소리는 진정한 챔피언은 트로피 이상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울림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 싸웁니다. 6기 엘리자베스 글레이저. 그녀는 영화배우도 운동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전사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1년 출산 중에 엘리자베스는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해야 할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HIV를 주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는 바이러스를 딸 아리엘에게 그리고 나중에 아들 제이크에게 전염시켰습니다. 아리엘이 겨우 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엘리자베스의 슬픔은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AIDS에 대해 특히 아이들에게서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 엘리자베스는 나섰습니다. 솔직함과 어머니의 결단력으로 그녀는 엘리자베스 글레이저소와 AIDS 재단을 공동 설립하여 인식, 자금, 그리고 연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분노의 참 목소리로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들, 언론, 그리고 대중에게 소아 AIDS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가족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3일 엘리자베스 글레이저는 사실 7세의 나이로 자신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재단은 그 이후 연구, 치료, 예방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비탄을 희망으로 바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웨이첼의 시계일을 할 지아 카랑기. 인스타그램이 있기 전 슈퍼모델이라는 용어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 지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거칠고 매력적이며 믿을 수 없을 일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지아는 스틸레토를 신은 허리케인처럼 패션계에 돌진했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그녀를 사랑했고 모든 잡지는 그녀를 원했으며 그녀는 한 세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쩍이는 조명과 흠잡을 데 없는 사진 뒤에서 지아는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중독, 외로움,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높이 평가했지만 그녀의 고통은 무시했던 세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겨우 26세의 나이에 지아는 정맥주사 약물 사용을 통해 HIV에 감염된 후 AIDS 진단을 받은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낙인으로 포장된 사형 선고였습니다. 1986년 11월 18일,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병원 침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녀의 명성은 이미 세상 대부분에서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당신을 보호할 수 없고 명성이 당신을 구할 수 없으며
심지어 아이콘조차 연약할 수 있다는 가슴 아픈 상기시켜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수년 후 그녀의 삶은 다큐멘터리, 책, 그리고 영화 기에서 안젤리나 졸리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연기로 불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지아 카랑기는 취약성과 진실의 상징으로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너무 빨리 외면하는 것에 대가를 보여주었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 매직 존슨, 이지 이, 라이언 화이트, 아서 애쉬, 엘리자베스 글레이저, 그리고 지아 카랑기. 이 7명의 삶은 HIV와 AIDS가 결코 단순한 의학적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무대, 코트, 거리, 그리고 조용한 병실에서 싸워진 인간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두려움, 낙인, 그리고 침묵에 직면했지만 각자는 슬픔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남겼습니다. 프레디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기장의 석가래를 뒤흔듭니다. 매직 존슨은 HIV와 함께하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수 있음을 계속 증명합니다. 이지이의 마지막 말은 경고와 간청으로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통해 미국이 두려움에 맞서도록 강요했습니다. 앞서 애쉬는 존엄을 행동주의로 바꾸었고 엘리자베스 글레이저는 슬픔을 희망으로 변화시켰으며 지아 카랑기는 아름다움의 눈먼 세상에서 연약함과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 이상입니다. 그것은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산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명성, 부, 아름다움도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지만 용기, 정직, 그리고 연민이 고통을 변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겨진 것을 기립니다. 목소리, 운동, 재단, 법, 계속해서 빛나는 유산. 결국 그들을 정의하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았던 방식, 그들이 말했던 진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허물었던 벽입니다.